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최민규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반은 전주에, 반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행사 있을 경우에는 늘 제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기농이 아니죠. 기촌입니다. 아직도 아버님이 불광동 살고 계시고요. 불광동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려간 지 5년, 6년 정도 된 것 같고, 저는 뭐 농업의 목적도 있었지만 원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시민활동가였고, 그 농업이라는 거, 농촌이라는 거, 그 차원에서 활동가 차원에서 내려가서 기농 업무를 맡게 된 건 3년 정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기농 업무를 가장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한 3년 좀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국에, 저희 전북도 지도이지만 이 이전에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 가서 한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전북도 홍보하고 상담하고, 또 다음 주에도 듣고 있으면 부산에 가서도 행사가 하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 기농 희망하시는 분들, 또 기농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북도도, 꼭 전북도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를 가시더라도 기농에, 기촌에 관심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연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을이 희망이다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기농기촌하고도 무관한데요. 사람이 참 중요해 갖고 지금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서 제목을 마을이 희망이다라고 명칭하고 있는데요. 저것 때문에 제가 또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서울도 삽니다. 그래서 농촌이 많이 황폐해졌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순창을 가거든요. 순창에 가서 인터뷰를 할 친구가 23세 남자친구인데 농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유기농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역에 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꿈꾸고 있는 꿈은 뭔지, 그걸 좀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또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도 내일 순창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날 건데요. 지역에 그런 친구들이 좀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누구나의 가슴속에 자리한 전원의 꿈. 녹록지 않은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농촌의 가능성과 귀농의 꿈을 잇는 사람들. 전라북도 귀농기촌 지원센터. 2012년 4월 전라북도 귀농기촌 지원센터는 귀농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14개의 시행군,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까지 서울과 전라북도를 잇는 탄탄한 조직을 만들고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귀농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여기는 전라북도 귀농기촌 지원센터입니다.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귀농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고 탐구하는 시간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2~3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귀농기촌 지원센터를 만나면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귀농 과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에게는 귀농의 필수적인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주며 창업 정착 단계에 있는 귀농인들에게는 주택 구입, 일자리 정보 등 실속 있고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빈번히 이루어졌던 일회성 귀농 기초 교육을 벗어나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는 수도권 귀농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귀농 기촌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교육. 수도권 귀농학교는 귀농을 꿈꾸는 당신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라북도 귀농기촌지원센터는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과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한 귀농인에게는 임대 형태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물론 농사를 체험하며 귀농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영상 연기할 것 같습니다. 그냥 동영상 넘기겠습니다. 이게 USB 처리하다 보니까 제 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좀 참 좋겠는데, 예, 뭐 귀농이나 기촌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귀농이나 기촌에 대한 뭐 개념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이 영상이 요 근래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저희도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귀농자들도 많아졌고요.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오시다 보면 최종적으로 몇 분이 귀농을 정착을 했냐, 이 부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제시하는 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10%가 아니라요. 뭐 단기적으로 와서 바로 되게 통계를 낼 때는요. 1년치 통계, 3년치 통계를 보거든요. 근데 이것은 최소 한 5년 정도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됐을 때 과연 몇 분이 지역에 정착했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귀농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요. 준비 기간입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 기준을 보면 안 되는데 항상 통계를 잡을 때는 그 최근 걸 통계를 잡습니다. 그 이후의 거, 3년차 이후의 걸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안 합니다. 관에서도 안 하고요. 민간에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정읍 가갖고 가공하시는 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5년 전에 귀농하실 때 그 농업기술센터에 동기가 50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지금 7분 남아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떠나가고 이렇게 된 건데 또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소득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주거 부분 얘기 많이 하시고 갈등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안착하실 수가 있는데 급하게 오셔서 급하게 떠난 것 같습니다. 어제 작년에 제가 작년까지 수도권 귀농학교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480명 교육했고 2012년도에 130명의 교육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북도에 몇 분이나 오셨을까 궁금해서 다 전화를 했습니다. 500분 넘는 분을 전화했더니 귀농을 160명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20명 되는 분 교육생 중에 160분이 귀농을 하셨는데 의미 있는 말을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한 분이 역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궁금했죠. 아니 귀농한 지 1년도 안 돼갖고 역귀농 하셨냐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남들이 귀농하니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저랑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좀 얘기도 해보고 그분이 필요했던 게 뭘까 저도 궁금하고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할 건데 그거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역기농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나이가 좀 저희보다 한참 유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결정을 잘못하시면 정말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그 상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실제 기농에서 역기농할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가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요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 과정이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안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농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농하면 다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장점, 아까 얘기 좀 하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오셨던 분. 그분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살짝 들었는데, 기농하기 전에 좀 준비 좀 철저히 하시고 차근차근 밟아 가시면 제가 이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이 10% 안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90%가 아닌 10%에 좀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농현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농을 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 한 4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북도가. 기농은 좀 높습니다. 비중치가. 근데 그래도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충북입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농이 아닙니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사 가셨던 분들이 많고요.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실제 기농하시는 분들은 전북도로 많이들 오시고 계시고요. 기농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게 작물은 여기 야채, 과수 이렇게 돼 있지만요. 실제는 벼농사나 채소 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북도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900세대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 지금 9월달 기준으로 3,8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촌보다는 기농을 기농이 한 37% 정도 되고, 기촌이 62%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보다 많이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기농 희망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 포스터 베이비 부모와 에코 세대가 이제 기농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대학생들이 특히 지금 에코 세대 이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20, 30대들이 지역으로 많이 더 유입될 것 같다 저희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기농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징이 좀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특징 지도를 아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전라북도가 기농자가 많은 곳은 이 고창입니다. 고창이 많은 이유는 땅값이 쌉니다. 그리고 작물이 기농자들의 접근하기 가장 좋은 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농자들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작물은 과수도 아니고 축산도 아니고요. 특용작물도 아닙니다. 채소나 밭작물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밭에서 재배되는 또 기농하신 분들이 처음에 접근 가능한 평수가요. 3,000평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이 3,000평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농하신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작물은 그 밭작물이거든요. 근데 이 고창은 지형적 특징이 밭밖에 없습니다. 농보다. 그리고 황토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집합체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이 고창인 것 같습니다. 배추 파종이 나면 농림부에서 먼저 가는 곳이 고창이고요. 또 인삼 재배되고 있는 게 금산으로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생산량은 고창이 제일 많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블루베리나 초코벨리 다 이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자들이 접근하기가 작물을 선택하기 그리고 그 작물이 소득으로 연결되기가 쉬운 곳 중에 한 곳이 이
고창이어서 실제 고창으로는 엄청 많은 세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땅값이 얼마인지. 평당 한 3만 원 정도에서 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땅값이 오르질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그 심리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정책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게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3, 4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라북도가 한 10만 원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벌써 20만 원대 갔어 하는데 이건 정책이, 행정이 그걸 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오게 하려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행정권이 조금. 평야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이에요? 저기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라고 해봤자, 바로 바닷가 옆에거든요. 야산, 저희가 말하는 야산, 조그마한 야산들만 좀 있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다 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개간돼가 거기에서는 배추나 채소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오는 게 순창입니다. 예, 순창이나 완주 이쪽을 많이 오는데 순창은 지형적으로 고창과 비슷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창으로 오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또 땅값도 비슷해서 순창으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주는 완주 쪽으로 좀 오는데요. 완주는 기농보다는 기촌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로컬푸드 6시에서 말씀하셨죠. 로컬푸드 1번지 완주입니다. 완주가 그 로컬을 준비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매장 여는 데까지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농민들 교육시켰고요. 그 작물 친환경으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을 열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킨 게 완주였거든요. 그 중심에 저희 같은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농사보다는 대안적인 농업, 대안적인 지역 공동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완주 쪽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 지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여드리기, 지금 이 동고서점만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라북도 지도를 딱 보시면요. 여기 완주군이고 전주시, 임실, 순창입니다. 이 경계로에서요. 이쪽은 평야 지역입니다. 서쪽은. 호남 평야가 시작하는 게 익산 이무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김제까지, 정읍까지 다 호남 평야 지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완주에서 동쪽으로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면 서쪽은 거의 평야 지역이고요. 동쪽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라북도를 그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그러니까 난 강원도가 살고 싶다. 근데 강원도 실제 춥습니다. 그 지형에 맞는 지역은 이쪽, 저희 전라북도의 동쪽 지역입니다. 그다음 평야 지역에 살고 싶다. 이쪽 서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는 어느 정도예요? 평균. 평균 온도까지 제가 솔직히 근데 여기 중부에다가 맞추면 조금 더 추워요? 따뜻하죠. 예, 따뜻하죠. 남부 지역입니다. 광주 옆에입니다. 바로 이 고창 옆에, 여기가 장성하고 남원 그 광주 옆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많이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북도로 오시는 분들이, 왜 제가 전북도 기농하실 분들 특히 전북도로 오시라고 하냐면 농도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올해 정책 1순위가 기농기촌입니다. 삼정 농정이라 해서요. 농업을 1순위로 잡았고요. 그 1순위 안에 기농기촌을 잡았습니다. 농업, 예전에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기업 유치 혈안이었었습니다. 근데 도지사님이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전라북도 앞으로 기업 유치 안 하겠다. 스스로 들어오는 기업만 받아들이겠다. 그 예산을 농업에 쓰겠다고 선언하셨고요. 저희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올해까지 3년 차인데 올해 저희 기농기촌 예산이 총 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이 250억으로 늘렸습니다. 파격적으로 갑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근데요. 저는 여기 인천 토백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 인천 터백이 예. 있지 서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비가 좀 안 왔다면 전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왔다면 안 그렇습니다. 제가 기상을 좀 공부했었거든요. 전라북도가 피해가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태풍이 피해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옛날 과거 기상청에 들어가시면요, 과거에 태풍 이동 경로가 다 나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전라북도 다 피해갔습니다. 날씨는 농사짓기 척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은 좀 와줘야 합니다. 눈이 안 오면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중국 쪽에 들어오는 눈이 전라북도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농사 짓기 적당하게 눈은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 약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라북도는 참 절박합니다. 전라북도가 기농기촌을 1순위를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면적은 전국의 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높습니다. 근데 인구를 보시면요, 2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80명 중에 고령화된 60, 70대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3.8% 농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구이죠. 그래서 정책 1순위로 기농기촌을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유치가 돼도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체만 들어올 뿐이죠. 그게 또 그 기업체가 수익을 내서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서울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이 아닌 사람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사람을 찾는 전라북도로 사람이 찾는, 그러니까 찾아오는 전북이고 우리가 찾아가서 유치하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 겁니다. 저희 지원센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주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한 조직입니다. 도 단위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 17개 시도 중에 기농기촌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건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만든 게 올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방배동에 그러니까 이전까지 전주에만 있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 일은 박람회 가는 일, 뭐 이런 강의 있는 거 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러 전주까지 오기에도 현실적으로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종합센터 만들어질 시기에 저희도 방배동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방배동 2번 출구 나오시면 바로 SK증권이라고 있거든요. 그 2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지역이 뭐죠? 지역 맞춤형 상담의 날이죠?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설명회가 각 시군, 저희 전라북도 1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만약에 목요일 날 오시면 정읍 씨하고 부안군에서 올 겁니다. 오셔서 상담도 가능하고 그 시군의 정책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13개 시군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게 아쉬웠거든요. 저희 지원센터가 있는 이유 중에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군은요, 무조건 우리 군으로, 우리 시로 오라고 하지 다른 시군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비교를 안 해주는 거죠. 우리 장점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센터는 그 13개 시군을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맞는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이 어느 작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